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자, 시작해보죠. 오늘도 여성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성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남성팀 화이팅! 아니, 저도 그럼 여성팀 화이팅. 아니, 청취자를 지금 남녀로 가르고 있어요. 갈라치기. 갈라치기 한 건 진행자가 갈라치기 한 거잖아요. 우리 작가님하고 남성팀, 여성팀. 저는 여성팀을 응원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페미니스트예요. 아, 바꿀까요? 페미니스트. 이미 늦었어요. 아, 예, 그러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는 다시 연구해보죠. 자, 여론조사로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2022년 네. 이민년 새해가 돼서 처음 여론 오락관이니까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이 소장님 한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가 정말로 올해는 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 부분이니까 제가 혼자 전화인터뷰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얘기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자, 배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블랙 타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3명의 호랑이가 여기 있습니다. 최영일 호랑이, 네네. 배종찬 호랑이, 이은영 호랑이. 저 말띠인데. 말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호랑이라고 치고. 자, 오늘도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2가지 먼저 살펴보는 걸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RN서치가 매일경제 MBN 의뢰로 지난 4일, 5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 이 소장님, 네.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일단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38.5, 윤석열 후보가 34.2, 안철수 후보가 12.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두 후보 간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4.3%포인트. 지난 조사 대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0.1%포인트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가 8.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8.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연말에 오차범위 내에서 일부 저희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네. 사실상 붙었는데 이 윤 후보가 좀 하락세고 이재명 후보가 소폭 상승세 아니냐. 이런 정도로 이제 연말 마무리가 됐었는데 연초에 보니까 이게 골든크로스가 확실한 거예요? 불판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불판이 바뀌었다. 삼겹살 불판이 바뀌었어요. 뭐로 됐어요? 12월까지만 해도 윤석열 불판이었죠. 네네네.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고기 한 덩이라도 한 점이라도 더 있었죠. 예. 근데 신년 여론조사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한 것이겠죠. 네네네. 이제는 이재명 불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쫓아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쫓아가는데 발목 잡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 의미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을 일부 이제 가져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안철수 후보죠. 안철수 후보의 약진, 윤석열 후보의 하락. 이재명 후보는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불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RN서치 조사는 ARS죠. ARS인데 여기가 이제 이번에 가상번호를 사용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통신 3사를 이용한 DB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RDD가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기존에 ARS로 조사하던 회사들이 이제 투표율이 가까우니까 네. 표집틀을 가상번호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 아까 이제 그 다자구도에서 심상정 후보는 3.3%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상승이 그 지난주에 한 8 내지 9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 지금 갤럽 조사는 또 15%가 나왔습니다. 예. 4, 6일 조사한 거고 그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26, 안철수 후보 15%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지난주에 20% 중반까지 내려간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MBN 매경과 MBN 의뢰 조사를 보면은 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34점인데 아직은 또 이만큼 안 나오는 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난주에 너무 많이 신년조사 때 빠져갖고 좀 결집이 좀 된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결과가 왜 흥미로우냐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층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유권자층이 20대 학생, 중도층, 서울이란 말이거든요.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렇죠. 그쪽이네요. M여중. 네. 그러면 이제 30대는 아니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20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도 학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까지 살짝 옮겨가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반사 이익만 보고 있다?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긴 하지만 이 후보와 심 후보의 지지층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건 간단하게 볼 수 없죠. 반사 이익만이 아니다. 어찌 보면 자기 존재감이 조금씩 좀 부각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런 점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합산하면은 그냥 단순 합계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앞설 것이다. 네네네. 라고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 딱 그 수치가 이번에 그 MBN 조사에서 나온 예. 거예요. 단일화시 지지 후보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32.7, 안철수 후보가 43.5가 나와서 어휴, 격차가 있네요. 격차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체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높지만 단일화할 때는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게 지금 높게 나와서 네. 이번에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이 조사가. 반향이 컸다. 네. 자, 네. 지금 윤석열 대 안철수.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순서로 보면 2, 3위 경쟁이 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판이 바뀌었다고 해도 1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 변수가 또 이제 선거판에 파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단일화 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나왔다. 네. 적합도는 어떻게 나왔나요? 적합도 단일화시 지지 후보가 이제 윤석열하고 안철수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왔고 단일화시에 이제 누가 더 경쟁력 있냐. 네네, 그렇죠. 요 문항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어요. 그래요? 35.8대 43.3이어서 네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논란이 거의 3주를 끌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일찍 좀 끌어안았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 달라졌을 같아요. 텐데.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배우자 리스크가 있으면서 네. 60대 이상층도 흔들리고 영남이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렸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연령이나 성별로 이제 그렇고 지역으로 보니까 부울경 지역이 또 많이 흔들렸어요. 그 안 BK 후보가 지역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네. 이제 자기 지역 기반을 만들어서 지금 최근에 부울경 지역에서 한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단일화시 지지 후보를 보니까 부울경 지역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딱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 쉬운 설명 이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해주세요. 청취자분들이 수치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게 네. 지금껏 모든 대통령 당선자는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가요. 특히 이제 2002년 대선 이후부터는 네. 21세기 들어서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가는 건 뭐냐면 자기 지지층 플러스 중도입니다. 그런데 단일화에서 모든 조사 그런 건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 경쟁력 있게 나오는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보수는 포함이 되는 거고 보수는 따라오고. 중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보수 진영은 중요한데 확장성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중도까지 가져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더 팽팽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건 뭐 이제 여러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안 후보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두 개의 이념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단일화의 기준과 초점이 맞춰지는 그 거예요. 배경에 대한 맥락 설명이 잘 이해가 됐는데 네. 궁금한 걸 여쭤보면 최근 안철수 후보가 뭐 두드러지게 한 게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반사 이익은 윤 후보가 못하니까 안 되겠네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하고 가는 건 알겠는데 아까 자체 발광 효과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살짝. 네. 그 살짝은 뭐를 안철수 후보가 요즘에 잘한 겁니까?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지식백과라고 게임 전문 네, 채널에 네. 저기 나갔는데 제가 저도 봤는데요. 뭐 갤러그부터 그 옛날에 자기가 아이고. 했던 오락 있잖아요. 갤로그라뇨. 그거를 이제 쫙 얘기를 해주는데. 그 전에 인베이더도 시작인데. 네, 제가 네. 모르는 오락을 옛날에 자기 그 안철수 후보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래서. 학교한 문방구에서 이렇게 동전 넣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어떤 추억의 향수를 늘렸고 공감대를 형성을 한 거예요. 네네. 또 그 3% 그 주식 채널도 상당히 조회수가 높아요. 100만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여주지 못한 그 자기만의 그 독특하게 잘하는 부분 이번에 좀 오픈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도덕성 조사가 이제 RN서치 조사를 보니까 네네. 도덕성하고 호감도가 안철수 이 호감도 반대는 비호감도인데. 후보가 완전히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네,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따님 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공학자라 그랬죠? 네, 그 코로나 오미크론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족 리스크가 있을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하지 않았나 가족 싶습니다. 우위도 더해졌다. 그러니까 이 소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도와 전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도전. 대선 후보는 도전해야죠. 네. 도는 뭐냐 도덕성이고 전은 전문성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대 리스크는 철수예요. 철수할 거야 아마. 그동안 철수하겠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철수야 해오셨어요. 이랬는데
이번 대선이 워낙 비호감 네거티브다 보니까 가족 리스크가 지금 큰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 대선에 출마하고 또 시장 출마하면서 다 검증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있고 딸이 있으니까 별로 없더라. 네. 그다음에 전문성은 뭐냐면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별로 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은 안 후보는 안보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지난 그래요? 대선에서 2017년 대선에서 4월 16일 여론조사에서 결국 그 분기점을 계기로 기준으로 해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서서히 하락세로 들어갔는데 그때 불거졌던 이슈가 사드 배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안 후보가 좀 멈칫멈칫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안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대. 네. 아니 그때는 또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보수적 안보가는 더 또 세게 강한 얘기했겠죠. 남자가 또 인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네. 별로 안보가 강조되지. 안보가 안 보이는 그렇죠. 선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입니다. 과학기술과 이제 코로나 쪽이니까 이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성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이 배 소장님의 신조어 새해 하나 공개됐습니다. 도전인데 네. 깜짝 놀랐어요. 도덕성, 그렇게 해석이 전문성 됐어요. 예, 이렇게 아니, 여론조사 오락거리면 도전. 도전. 네. 두 분이 다음은 퀴즈쇼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안철수, 윤석열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본인들의 뭐 완주 의사와 상관없이 이 구도상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면에 접어듭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이번에 RN서치 조사를 보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시 누굴 지지하겠냐는 안철수 후보가 높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59.5, 안철수 후보가 31.5예요. 차이가 있네요. 네, 정권 교체 의향층을 봐도 윤석열 후보가 55.2, 안철수 후보가 36.5여서 아직은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크로스를 이룬다. 윤석열 후보가 한 19%, 안철수 후보가 20%. 이 정도 되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정권 교체 의향층이 상당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붙으면 그렇습니다. 양상이 달라진다. 붙거나 아니면은 조금 크로스가 우위를 점하거나. 우위를 점하면 이제 판세가 그 상당히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 소장님, 지금 이 추세로 가다가 안 후보가 크로스를 일으켜서 우위를 점할, 그러니까 이제 2위로 올라설 가능성 있습니까? 열려 있죠. 열려 있다. 왜 열려 있느냐? 네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보수 진영을 다 합해 보면 40 언저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윤 후보, 안 후보가 지지율이 2땡이다. 그 이야기는 두 후보 다 20에 가까워진다. 네. 21, 2든지 18, 19든지. 네. 그러면 첫 번째 정권 교체 안 되는 거야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어부지를 얻겠는데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맞대결을 했더니 안 후보가 오히려 이긴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아주 간단하게 이재명 후보 이기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이죠. 윤한 지지율이 비슷할 때 또 이재명 후보의 대결에서 안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밖에 없네. 단일화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은 격차가 있는데 추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가정이에요. 가상인데. 자, 1월 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지금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누가 됩니까, 이 소장님? 지금 상황이면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네, 왜냐하면 어저께 의총한 걸 제가 봤거든요. 어저께 봤어요. 이제 둘이서 손잡고 막 어제 극적 화해를 했잖아요. 극적 화해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의총이 라이브로 중계됐는데 그 라이브에 들어오신 그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둘이서 극적 화해하는 걸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론 댓글을 쭉 보시니까. 네, 댓글을 쭉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 받아주는 윤석열에 대한 실망이 엄청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받아주면 안 된다? 네. 쳐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또 허은하 의원 우리 형님 리더십을 보여줘서 다 훌륭했다고 격찬했는데. 네. 일단은 그게 화해는 했지만 이것이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울산 회동 때 봤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뤄지면 이제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아니 이 소장님 말씀은 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뭐 모르죠. 민주당 지지층일 더 수도 있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왜 반발을 했던 거예요? 네. 갑자기 느닷없이 그리고 명분도 없이 그러니까 의총에서 한창을 싸우다가 갑자기 아까 허은하 의원은 갑자기 아니에요. 벼랑간에. 다 맥락이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맥락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미스테리예요. 네. 왜 그 그랬을까? 타이밍에 또 절묘하게 딱 윤 후보가 들어왔다고 그렇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들 이제 2030 세대도 네. 이렇게 되면은 명분 없는 재합류나 지지율 회복은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봉합이라고 다 환영하는 건 아니다. 아니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무엇을 저렇게까지 얻고 무엇을 반발했던 내줬나. 이유가 뭘까? 어떤 것이 해결되었지? 이준석 대표랑은 해결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해결 안 되는 건 뭘까? 그러니까 선거는요 머리가 말끔해져야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짧게 덧붙이면 네네, 그 이제 선대위 내분과 관련해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문항이 있었어요. 네네네. 전체는 윤석열 후보 책임이 크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 당대표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당 지지층 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봉합이 되긴 했는데 그걸 뒤에서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저렇게 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각본가가 있다. 있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을까? 네네. 그렇죠. 저는 그게 앞으로의 그 선거 2달여 남은 동안도 그 이유가 납득하지 않고 뭔가 굉장히 파장이 큰 이슈라면 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극적화해는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어제 이루어졌어요. 네. 같이 차 타고 이제 또 갔습니다. 조문도 평택도, 가고. 네.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원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어제의 극적화해가 지지율에 도움이 돼야 윤 후보가 지금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소장님 지지율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 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갤럽 조사가 상당히 지금 여파가 클 것 같아요. 네네. 이게 15% 나온 게 지금 있어가지고 저희는 다음 그렇죠. 주에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15%가 될지 안 될지 요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딱 나와버리니까 나왔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또 15%를 돌파해갖고 뭐 20% 더 근접하는 게 나온다 네네. 이러면은 지금 어저께 봉합한 게 상당히 지금 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물타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극적 효과로 소폭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안철수의 태풍이 더 커지면 그렇죠. 이게 묻혀버린다. 그렇습니다. 존재가 갑자기 확 그 소장님 살아났어요. 동의하세요? 판세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수 진영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윤 후보가 견인한 지지율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인물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보수층과 국민의힘에서 선택을 해준 거예요. 선택을 하고 뭉쳤죠. 자기 지지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발광체라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반사체에 들어갔고 차라리 안 후보는 4%가 됐든 5%가 됐든 자기가 발광하는 거예요. 네네네. 소행성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윤 후보가 몇 퍼센트 나오나 안 후보가 몇 퍼센트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네네. 누가 정권 교체가 가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는 뭐냐면 윤 후보가 정권 교체에 올라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 리스크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봉합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배우자 리스크 해결 안 됐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럽니다. 아니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머리가 말끔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말끔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뷰를 생각했는데 국민은 손님으로 와서 음식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주방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서로 손잡고 포옹하고 화해했는데 음식은 아직 안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음식이 나와야 뭐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하지. 적절한 점심시간에 그 네. 이야기하면 배고파서 어떡해요. 저도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 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NBS 조사입니다. 엠브레인, 이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가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고 배 소장님 네. 발표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 36%, 네. 윤석열 후보 28%, 안철수 후보 12%, 심상정 후보 2%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네. 40%입니다. 그러네요. 이재명 후보가 36%인데 이 조사 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네. 지금 우리 작가님이 공을 들여서 이제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는데 예.
아니 이재명 후보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질문지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왜 하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가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왜 내려왔냐.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안심할 국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할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분열되고 지리멸렬한 상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후보의 약진에 상당 부분은 윤 후보의 지지층이지만 일부 이재명 후보, 일부 심상정 후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껏 윤 후보만 견제하면 되는데 네. 이제는 안 후보까지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주적이 될지 그렇죠.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는 오히려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어저께 3%포인트 소폭 하락을 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근데 그 60대 이상층에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분, 국내임 선대위 네 분이 일어날 때 60대는 아직까지는 좀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이탈해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왔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과거에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보면 그 좀 보수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좀 실용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층이 다시 이제 이쪽이 너무 지금 네 분이 격화가 되니까 위기의식으로 다시 오히려 도와주러 갔어요. 복귀를 하러 가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태도 후보층이 20%나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쪽으로 안 오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도 후보층이 39%나 돼요. 그래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공약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배 소장님께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탈모 지원 공약이요. 배 소장님은 뭐 연세가 80대도 저 머리가 저대로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 빠지긴 빠져요. 80대까지 제가 살지 모르겠네요. 머리는 아니, 근데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핫해요. 핫해요. 모발. 모발.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그 특정 브랜드 광고 아니에요? PPL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사람 네네. 의심하고 그러세요. 의심 안 할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그게 아니라 이 탈모가 왜 중요하냐면 당장의 이 지지율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게 왜냐면 가랑비에 5천 자잖아요. 한 명, 두 명 들어도 얼마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꾸준하잖아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더라도 공약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당장 지지층에 큰 변화는 없더라도 저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 탈모 인구 1,000만 인구 이상 된다 그러거든요. 남녀 가리지 않아요. 근데 특히 50대에게 효과적입니다. 50대. 근데 50대는 당장 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검토하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50대가 이번 선거에서 MZ세대는 여전히 유동성이 커. 그렇죠. 변동성이 커요. 근데 50대는 꽉 잡으면 도망 안 가는 게 50대거든요. 그러니까 50대를 잡는데 이 탈모 정책 효과가 있고 여기다가 대선 후보도 이런 거예요. 200만 호 지어주겠습니다. 일자리 150만 개만 끄덕도 안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령 여성들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난임 수술은 모두 이 보험료로 다 해주겠다. 난임 수술 또 시험관 수술은 전부 다 무료. 어느 병원에나 가라. 산부인과 어느 병원에 이런 정책이 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탈모 지원 정책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아재들은 야 이거 좋아 또 젊은 층에서도 좀 탈모로 고민하는들 청년 소확행으로 나오는 정책이니까 좋아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해주신 여성층에게도 이거 어필할까요? 여성층도 원형 탈모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그 20대에서 태도 후보층이 거의 40%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이 탈모 공약뿐만 아니라 소확행 공약 중에는 월세 공제안도 있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은근히 지금은 바로 이제 그 지지율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유권자들이 조금 더 이제 지금 들여다보는 그 즈음에 표심을 결정할 때는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자, 배소장님 이번 조사에 후보 도덕성, 아까 호감도 이번 선거가 이 역대급으로 좀 비호감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후보 안철수 후보가 35%로 나타났어요. 우위를 점했네요. 윤석열 후보가 14%, 이재명 후보가 13%니까 거의 뭐 도덕성 바닥인데 그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군계 일학인 거죠.
모두 뭐 절대적인 사람은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게 안 후보가 지지율 상승에 그러게요. 덕을 본다고 해야 되겠죠. 통계적 숫자만으로는 이제 네. 3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호감이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42%, 네. 이재명 후보가 41%로 비슷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32%예요. 좀 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호감이 중요한 겁니다. 호감이 중요하다. 얼마나 호감적인 이미지는 결국 리스크를 털어내냐죠. 네. 이게 호감도가 지지율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저 지표인데 사실은 원래 안철수 후보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았어요. 70%가 넘었었는데. 그래요. 한때는 그랬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된 거는 네. 역시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과 정권 교체를 좀 바라는 분들의 시선이 네.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강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강자예요. 정치의 격언이죠. 네. 그런 거예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다. 자, 이제 새해 첫 번째 예언 오락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 전망입니다. 전망. 자, 어젯밤에 국민의힘 윤석열, 이준석 갈등 봉합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좀 큰 소리를 친 게 있어요. 잃었던 젊은 층의 표심 다시 가져옵니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이 소장님. 이게 우리 연애할 때 보면 어떤 사람과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걸 다시 제자리로 마음을 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2차 쇄신하면서 그 막 여러 가지 메타버스 등등 해갖고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린 그 시간을 보면 한 3주가 소요가 됐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3주 안에 지금 지지율이 MBN 조사는 29%, 8% 나왔잖아요. 이거를 30대 한 중반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네네. 그게 가능하면 현재 안철수 후보 지지가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어도 그게 끝까지 이렇게 더 윤석열 후보를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더 빠진다. 예. 이러면은 그 떠난 표심들이 더 안 돌아오겠죠. 안 돌아오겠다. 자, 배 소장님은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아니잖아요. 후보는 저는 아니죠. 이준석 대표도 이번 2차 파동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 대표 코가 석자다. 본인 정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비가 안 되면 지금 20대 여성, 30대 여성은 떠난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국민의힘에서 설명하는 거는 아이고 뭐 이준석 대표의 2030 세대 견인 능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민준아 2030 세대 이런 거 싫어해요. MZ 세대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네. 누구의 마치 독점적인 전유물처럼 이야기하는 건 안 됩니다. 네네, 네. 자, 이준석 대표는 본인 스스로를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요. 제가 엄중한 지금 이제 이 정치 대선판에 이 예견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웃는 거는 이 내용 때문이 아니고 배 소장님 얼굴 보면 웃겨서 네. 자꾸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막 불쾌하시던 분도 네네. 금요일이니까 웃어야 되잖아요. 네네. 제 얼굴 보고 다 웃죠. 빵빵 터집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여쭤볼게요. 뭘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홍 뉴스가 쏟아지니까 네. 좀 묻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탈모 지원 공약 정도 하나 지고 화제가 됐고 뭐 했는지가 좀 이제 가물가물할 지경이에요. 그렇죠. 자, 이재명 후보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선대위 쪽에서는 매직 넘버 42%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42%가 돼야지 좀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네. 확신이 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숫자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내분 상황 동안에 이쪽이 좀 약간 이완된 면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마음을 다시 다 잡고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그 이재명 후보만의 장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 결국에는 이게 그 저쪽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나의 장점을 계속 알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는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현 정부와의 차별화 부분도 아마 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은 이제 좀 유연한 차별화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게 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이 아직도 좀 밑에는 깔려 있거든요. 그걸 잘 좀 어떻게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거 끝으로 여쭤볼게요. 짧게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이재명, 윤석열 대 안철수. 몇 대 몇 대 몇? 배 소장님. 네네. 몇 대 몇 대 몇? 35대 25대 15. 딱 5단위로 끊어주셨네요. 네. 뭐 약간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추세로 한번 접어보고. 이 소장님 몇 대 몇 대 몇? 저는 40,
32, 그다음에 한 15. 네. 그래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5만 같아요. 그래요. 안철수. 자, 다음 주에 한번 또 내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오락관 몇 대 몇?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